아버지, 우리는 추억을 사는 거예요.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이라고요. 그래, 너희는 나 없이 잘 살지? 나도 한번 너희들 없이 잘 살아볼 거다. 그 집 며칠 전에 이삿짐 나갔어요. 아버님도 짐과 함께 나가시더라고요. 그날도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철수는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떨어진 나뭇잎들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5월의 실록이 무성해지면서 바람에 날린 작은 가지들과 꽃잎들이 마당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아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요즘 들어 이런 마당 정리가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나면서 할 일도 별로 없고 집에만 있다 보니 이런 소소한 일들이 전부였거든요. 야옹. 담벼락 위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냈어요. 요즘 새끼를 낳아서 그런지 더 자주 나타나는 녀석이었습니다. 철수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놓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참치캔을 하나 꺼내왔어요. 캔 따개로 뚜껑을 열어 마당 한쪽 구석, 늘 고양이 밥을 놓아두는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맛있게 먹어라. 철수는 웃으며 고양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어요. 이런 작은 일상들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65세가 된 지금 이런 소소한 교감이 마음을 달래주는 전부였거든요. 거실에서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앱을 켜고 열심히 다음 여행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엔 어디로 갈까? 베트남 나트랑 어때? 5월이면 날씨도 딱 좋을 것 같은데? 지연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나트랑 좋지. 요즘 거기 진짜 핫하다던데. 회사 후배들도 거기 다녀와서 완전 좋다고 하더라. 민수가 신이 나서 답했습니다. 36세인 그에게 여행은 삶의 활력소였어요. 결혼한 지 3년, 아직 아이도 없고, 맞벌이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동남아시아 곳곳을 누비며 거의 매 분기마다 어디선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마당에서 들어와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여행 가려고? 아, 아버지.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나트랑 가려고 해요. 요즘 거기 완전 핫하대요. 5월이 여행하기 딱 좋은 시기래요. 민수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뭔가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들의 계획에 자신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며칠 정도 갈 예정이야? 철수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일정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였어요. 일주일 정도요. 연차 좀 냈거든요. 요즘 회사 일이 좀 여유로워져서 지연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일상이었고 집은 그저 잠깐 머무르는 중간 기착지에 불과했어요. 철수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우유 한 팩을 꺼내 마셨습니다. 5월 저녁이라 그런지 시원한 게 당겼어요. 아드님, 며느님 저녁은 드셨습니까? 철수가 정중하게 물었지만 민수와 지연은 여전히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 네. 저희 먹고 왔어요.
민수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철수는 혼자서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 안락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지연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안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철수는 리모컨을 들어 음량을 줄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5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밤의 따뜻한 공기가 살짝 들어왔지만 철수의 마음은 왠지 가을 날씨처럼 쌀쌀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었을 때 가족여행 갔다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3명이 함께 활짝 웃고 있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날 두고 왜 그렇게 일찍 떠났어요? 우리도 저놈들처럼 여행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철수는 괜히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사진을 벽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눈빛도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텅 빈 눈동자에 스치는 건 깊은 고독뿐이었어요. 요즘 들어 점점 더 강해지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있어도 늘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철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5월 밤바람 소리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원두 갈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어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5월의 싱그러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장미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심어놓은 것들이었는데 매년 이맘때면 예쁘게 꽃을 피워냈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주방으로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응, 눈이 일찍 떠졌다. 너희는 오늘 출근하지? 네, 좀 일찍 나가야 해요. 오늘 여행 계획 때문에 알아볼 것도 있고, 팀장님이랑 점심 약속도 있고, 여러모로 바쁠 것 같아요. 민수는 생수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에게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삶의 중심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행 이야기로 동료들과 소통하고 여행 갔다 와선 SNS에 올리는 사진들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지연도 곧 일어나서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화장을 간단히 한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아침밥은 먹고 갈 거지? 철수가 물었지만 지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는 출근하면서 간단히 먹을게요. 요즘 아침에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민수가 거들어 한마디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철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와 지연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꺼내 여행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트랑 리조트 가격 봤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 지연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항공료도 많이 저렴해졌고, 우리 세대는 이런 게 투자잖아. 경험과 추억을 사는 거니까.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 지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했어요. 애들아, 너희는 여행만 다니면 집은 언제 장만하니? 그리고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철수는 여행에만 빠진 아들 내외를 보며 평상시 자신이 품었던 생각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가 집을 사요? 우리는 추억을 사는 거죠.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이죠. 민수가 자신의 소신이냥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 철수는 밥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그가 30년간 월급을 모아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고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맞아.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고 전세 살면서 여행 다니는 게 훨씬 현명하지. 우리야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빚내서 집 살 필요 없잖아요. 민수의 말에 철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그저 공짜로 머물 수 있는 편리한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아이 키우려면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아이 안 낳고 우리끼리 자유롭게 사는 게 최고죠. 지연이 덧붙였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아이조차 자유를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었어요. 철수가 밥을 먹는 내내 민수와 지연이의 대화는 여행 이야기뿐이었어요. 이번엔 스노클링도 해보자. 바다가 정말 예쁘다던데. 그래, 수영복도 새로 사야겠다. 작년 산 거는 좀 촌스러워. 철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마치 이 대화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는 여행 많이 안 해보셨죠? 지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젊을 때 너희 어머니랑 제주도 한번 가봤지. 민수 어렸을 때 가족여행으로. 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돈도 없어서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리 아프게 구경만 했을 거 아니에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철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아들에게는 다리 아프게 돌아다녔을 것 같은 별볼일 없는 기억에 불과했습니다. 아버님 세대는 우리 세대하고는 가치관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우린 모든 걸 경험해 보고 싶거든요. 집 사느라 인생 다 보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삶이죠. 지연의 말이 철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철수는 마당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어요. 5월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곧 이웃집 오미란이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철수 씨, 저녁 드셨어요? 네,
미란 씨도 저녁 드셨어요? 오미라는 65세로 철수보다 2살 어렸지만 친구처럼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처지라 철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애들은 또 여행 간다고 난리인가 보네요. 이렇게 쓸쓸히 나와 계신 걸 보면 미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여행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집도 안 사고 애도 안 낳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다르더라고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때는 집 한 채 마련하고 아이 낳아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애들은 그런 걸 전부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란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들 세대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유를 방해하는 굴레일 뿐이었어요. 미란 씨, 이젠 뭔가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라는 철수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잖아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계획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보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도 함께 꺼내 펼쳐 보았어요. 30년간 갚아온 대출이 완전히 끝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내 인생도 소중한 거야.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철수의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여행 준비로 바빴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캐리어를 꺼내놓고 짐을 싸고 온라인 쇼핑으로 여행용품을 주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갈 때 택시 부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철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주차비도 아깝고 택시가 편해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여행비를 위해서였어요. 철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 펼쳐 놓았어요. 집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손수 작성한 위임장까지 65세 정철수의 결심이 담긴 문서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에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소장님? 저 정철수입니다. 부동산 중개사 박 씨는 5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어요. 동네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라 서로 얼굴과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네, 지금 사는 집을 매매하려고요. 지금 사는 집을 매매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집이야 매매한다고 하시면 잘 팔리죠.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하셨고 특히 정원을 잘 가꾸셔서 사람들이 탐내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 상태를 꼼꼼히 봐야 하니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은 어떠세요? 10시쯤이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이면 민수와 지연이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는데 애들이 마주치면 안 되었기에 애들이 나가는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조용히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철수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정말로 팔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6시에 택시를 부른다고 했거든요. 조용히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5월의 아침 공기가 다른 때보다 더 상쾌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나갑니다. 민수가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지연도 뒤따라 나오며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조심해서. 철수가 말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이 공항에 가 있었어요. 택시 왔다. 빨리 나가자. 민수가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연도 뒤따라 나가면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일주일 후에 봬요. 식사 잘 챙겨 드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택시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뭔가 마지막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대로 중개인 박 씨가 왔습니다. 오, 겉과 다르게 안은 깨끗한데요? 리모델링 하셨었나 보네요? 네, 아들 결혼하고 며느리랑 들어와 산다 해서 3년 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30평대 단독주택이고 3년 전에 리모델링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세로 보면 이 정도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9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침 구하시는 분이 계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겠는데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급해서요. 철수는 조급한 듯이 말했습니다. 당장이요? 그렇게나 빨리요? 박 소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는 처리됐으면 해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싸게라도 매매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전화드려 볼게요. 중개사 박 씨는 집을 구하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날 오후에 김 사장 내외는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요청대로 계약이 성사되어 바로 다음 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 중도금도 받았고요. 잔금은 한 달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철수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박 소장님, 애들에겐 말하지 말아주세요. 박 씨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분들이 모르시는군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받던 날, 철수는 바로 실버타운으로 향했어요. 며칠 전부터 알아봐둔 곳이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입주 가능하신가요? 이번 주말이라도 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매우 좋은 방으로 배정해 드릴 수 있어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식사도 제공되고 청소 서비스도 있습니다. 철수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박 씨에게 소개받은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빠른 이사 날짜 알고 싶은데요. 언제 가능할까요? 내일 오전이면 가능한데요. 이삿짐을 한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모레 이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고 이사 비용 견적서 뽑으러 방문하겠습니다. 철수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민수 지연의 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통장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추억으로 남겨둘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오미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란 씨, 내가 좀 멀리 가게 됐어요. 어디 가세요? 실버타운이요. 혼자 살기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여행 가서.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신 거예요? 네. 이제는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요. 미라는 철수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가끔 안부 전화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이 와서 이사할 짐 규모를 살핀 후 견적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오후 1시쯤 오겠습니다. 이사 당일날 오후 1시가 되어 이삿짐 센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직원들에게 미리 정리해둔 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놔두고 모두 실으면 됩니다. 짐을 다 실은 후 철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작은 쪽지를 꺼내 간단한 메모를 적었습니다. 잘 갔다 왔니? 나도 이제 나만의 여행을 떠난다. 이 집은 매매되었으니 그리 알고. 너희 짐들은 이삿짐 센터에 맡겨놓았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짐 찾아가거라. 비용은 모두 지불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철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오미란에게 메모지를 건네며 아들이 찾아오면 전해주라고 하였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해지했고 주소지 변경도 마쳤어요. 이제 정철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65세의 늦은 출발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설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갔습니다. 나트랑의 푸른 바다 앞에서 민수와 지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5월의 베트남은 날씨가 완벽했어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완전 예쁘게 나왔어. 지연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해시태그 뭐로 할까? 나트랑 여행, 커플 여행, 힐링.
민수도 덩달아 신이 나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벌써 10개가 넘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유롭고 젊은 삶을 과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시각 철수는 실버타운의 새로운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2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5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짐 정리 다 되셨어요? 관리사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사진을 작은 서랍장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30년간 모은 통장들을 안전하게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식사 시간은 아침 7시, 점심 12시시, 저녁 6시입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우실 텐데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관리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자신도 하나의 개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나트랑의 리조트에서 민수와 지연은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진짜 천국이다. 이런 게 인생이지. 민수가 선글라스를 쓰고 의자에 누워 말했어요. 그러게. 집에 박혀서 뭐 하겠어.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 지연도 맞장구 치며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SNS는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어요. 나트랑에서의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 발리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벌써 다음 여행이 기대돼. 비행기 안에서도 그들의 대화는 온통 여행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올랐어요. 가방 가득 기념품과 면세품을 사온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것도 하나 샀어야 했나? 민수가 잠깐 생각해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 없어. 전에 사다 드려도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시잖아. 그냥 사진이나 보여드리지 뭐. 오후 7시경 두 사람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집이 조용해 보였어요. 불도 안 켜져 있네. 아버지 주무시나? 민수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는데 삐삐 소리와 함께 오류음이 났습니다. 비밀번호 바뀌었나? 다시 눌러봤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지연도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비밀번호를 바꾸셨나? 민수가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혹시 어디 나가신 건 아닐까? 지연이 말했지만 철수는 평소에 저녁 시간에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민수는 집 맞은편 아파트 단지의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철수 집이 잘 보였거든요. 경비원 아저씨가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아저씨, 맞은편 주택 사람인데요. 혹시 저희 집 이상한 점 없었나요? 며칠 전에 이삿짐 나가던데요. 네.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삿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흘 전인가?
이삿짐 센터 차가 와서 짐을 빼갔어요. 아버님도 집 나갈 때 왔다 갔다 하시던데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모르셨어요? 경비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미리 말씀 안 하셨나요? 경비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철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멘트만 나왔어요. 이게 뭔 일이야? 아버지가 갑자기 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수는 급하게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저희 집 매매 건으로 뭔가 있었나요? 정철수 씨 댁인데. 아, 정 사장님 댁이요? 그분 며칠 전에 집 매매 완료하셨어요. 아,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매매요? 언제요? 사흘 전에 계약 완료하고 바로 인도하셨는데. 혹시 아드님이신가? 민수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네, 아들인데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실버타운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딘지는 몰라요. 통화를 끝낸 민수는 지연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와서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고? 지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갑자기 집이 없어진 건데? 지연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일단 모텔이라도 잡자.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야겠어. 민수가 무거운 입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들의 안일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어둠이 내린 거리로 나섰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제야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지연은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을까? 지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민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평소에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철수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평소에 철수가 자주 가던 마트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 못 보셨어요? 정철수 씨요. 아, 철수 씨? 며칠 전에 와서 인사하고 가셨어요. 멀리 이사 간다고 하시더라고. 마트 사장의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멀리요? 어디로 간다고 하셨나요?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안 말씀하시고 그냥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이웃집 오미란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철수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으니까요.
미란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미라는 민수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가 실버타운으로 가셨어. 실버타운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계셨어. 미란의 말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너희가 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때 결정하신 것 같더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우셨나 봐. 미란의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들이 여행을 떠난 사이에 아버지는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실버타운인지는 아세요? 구체적으로는 몰라. 하지만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일 거야. 그리고 철수가 자기에게 맡긴 메모를 민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빠가 넣으면 주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야. 민수와 지연은 그 메모지를 읽고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근처 실버타운들을 찾아보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가 봐야겠어.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실버타운이었어요. 정철수 씨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네 번째 실버타운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 정철수 어르신요? 며칠 전에 입주하셨는데. 가족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관리사가 철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표정도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민수야.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혼자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도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앉아라. 철수가 로비 소파를 가리켰어요. 세 사람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갑자기 집을 팔고 여기로 오시다니.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철수는 차분했어요. 너도 나 없이 잘 살더라. 나도 한번 너 없이 잘 살아보려고. 철수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아버지 없이 살았다고. 집에 있어도 너희는 항상 둘이서만 이야기했잖니? 나는 마치 투명인간 같았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여행도 항상 너희 둘만 가고, 집도 그냥 잠자는 곳이라고 하고,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었다. 지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니? 철수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36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철수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집이 없어진 건데.
민수의 말에 철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너희 말대로 잠만 잘 곳은 많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집 팔아서 나온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철수의 말이 냉정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65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민수와 지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철수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가끔씩 안부나 물어봐. 그 정도면 충분해.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래야 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민수와 지연은 로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실버타운을 나서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현실의 무게를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어요. 실버타운을 나온 민수와 지연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단 어디 가서 살지부터 정해야겠어. 지연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급한 대로 원룸이라도 구해야겠어. 민수도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36살과 34살. 이제야 진짜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반지하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곳으로 옮기니 모든 게 불편했어요. 짐도 많이 버려야 했고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여행 갈 돈으로 전세금 보태야겠네. 지연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여행이 전부였던 그들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수는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야, 요즘 왜 그래? 뭔가 고민 있어? 동료가 물어봤지만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표정 속에 담긴 서운함과 실망감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서 관리사에게 연락을 요청했어요. 정철수 어르신께 아들이 왔다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철수가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왔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진심으로.
철수는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앉아라. 두 사람은 로비 한쪽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몰랐다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제 일에만 빠져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하냐? 철수가 쓸쓸하게 말했지만 아들의 변화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랑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같이 살겠다고? 그 좁은 원룸에서? 철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더 큰 집을 구해서 아버지랑 함께. 민수야. 철수가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난 여기가 좋아. 이제는 나를 돌보는 집이니까. 철수의 말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야.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가끔씩이라도 찾아와도 될까요? 그건 내 마음이야. 철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 사람들이 좋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철수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어요. 바둑도 배우고 시니어 합창단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나저나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어?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안 가냐? 당분간은 안 갈 것 같아요. 전세금도 마련해야 하고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철수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여행 이야기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연도 함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연의 인사가 전보다 정중해졌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연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많이 무례했죠. 아버님한테 상처를 드렸을 거예요. 철수는 며느리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도 변화였어요. 일어나라.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서 분노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직접 밥 해와도 될까요? 가끔씩이라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건 뭐 나쁘지 않네. 철수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싸서 왔어요.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네. 철수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배운 건데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맛있어.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웠어. 철수의 답이 솔직했어요. 이제는 어때요? 여기서는 내가 나야. 그게 좋아. 철수는 실버타운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희가 보고 싶긴 해. 내가 내 아빠잖니. 넌 내 자식이고. 철수의 마지막 말에 민수와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초대받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이 흘러 8월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방문은 이제 철수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실버타운에서도 철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아들과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철수 씨는 복이 많으시네요. 자식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고 같은 층에 사는 김할아버지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철수는 실버타운 마당에서 친구들과 막걸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여름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철수야, 자네 아들 오늘도 와? 옆에 앉은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와. 철수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부럽다, 부러워. 우리 아들은 명절에나 한 번 보는데 처음엔 나도 섭섭했지. 하지만 이제는 서로 이해하게 됐어. 그때 오미란이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실버타운 근처로 이사를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여행 떠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이라 나도 언젠가는 한번 떠나보고 싶긴 해요. 철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후 3시경 민수와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구나. 오늘은 뭘 그렇게 많이 들고 왔어? 철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3사람은 철수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앉아 계세요. 지연이 쇼핑백에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전,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오늘이 무슨 날이야? 철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오신 지 3개월 됐잖아요. 그래서 작은 축하를 준비했어요. 민수의 말에 철수는 감동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요? 3명이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행? 네, 예전에 가셨던 제주도 말고 다른 곳으로. 아버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으로요. 민수도 덧붙였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행비를 낼 수 있을까? 아버지, 그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아니야, 나도 내 몫은 내야지. 철수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자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집 팔아서 받으신 돈. 저희한테 남겨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민수의 말에 철수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노후를 위해서
다 쓰세요. 저희는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이제는 독립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철수는 두 사람의 변화에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돈 이야기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받지 않겠다고 하다니. 민수야, 아빠 떠보려고 작전 쓰는 거 아니야?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 진심이에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철이 들었어요. 이제는 아버지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철수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철수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 해도 이것만은 받아라.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 팔아서 받은 돈 중에 일부야. 2억 정도 되는데. 민수와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저희가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들어봐. 이건 너희가 쓰라고 주는 게 아니야. 철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돈으로 너희들도 언젠가는 집을 사라. 그리고 아이도 낳고 진짜 가정을 꾸려봐. 철수의 말에 민수와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저희 이 돈 안 받을게요. 그래야 저희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 자금으로 모두 쓰세요. 민수는 아버지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너희 진심을 알기에 주는 거야. 아빠의 사랑까지 담았으니 받아라. 남들이 재산 다 물려주면 자식들 행동이 달라진다는데 난 그것도 감당하려 한다. 민수와 지연은 눈물을 흘리다 철수의 농담 섞인 마지막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철없이 굴어서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한없는 큰 존재임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저희도 좋은 부모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낳는다고? 민수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이쿠, 나도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깨달았어. 가족이라는 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고. 철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 주고 나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너희도 너희만의 뿌리를 내려봐.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도 빨리 보여줘. 내가 할아버지 역할도 해보고 싶거든. 철수의 농담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약속해요. 꼭 예쁜 손주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행 계획이나 세워볼까? 철수가 밝게 말했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글쎄, 경주 어때? 벚꽃은 봄에 피지만 여름 경주도 예쁠 것 같은데. 좋아요. 2박 3일 정도로 여유롭게 다녀와요. 지연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같이 떠나는 것 같구나. 철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8월의 따뜻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찾은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실버타운 마당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이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고 멀리서 오미란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철수는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살면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민수와 지연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마음만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